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된 건데요.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약간 좀 되게 복잡해요, 솔직히. 특히 지금 상황이 우리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볼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환율 이슈하고요. 환율과 인플레이션,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우리가 장기 금리라고 하는데 국고채 10년물 이자 영향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세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트로 돌아가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가 사실은 평상시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하고 하락시킬 요인이 지금 두 개가 상존하고 있어요, 사실.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,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금리, 국고채 10년물, 부동산 가격,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그 전 단계로 여러분이 지금 신문 보시면 환율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환율 이슈부터 좀 보고, 환율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.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이 원화하고 달러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강달러가 정말 무서운 게 작년 뭐만 하더라도 사실 한 1,300원 중반대 가격이었는데요. 1,300 중반대 이제 딱 1달러당 원화가 1,300 중반대였는데 지금 거의 1,470원이 뉴 노멀이 된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에 지금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을 보자고요. 선진국하고 이제 큰 나라들, 뭐 미국, 일본, 그리고 뭐 프랑스, 영국, 독일, 그다음에 중국 같은 국가를 보면은 중국은 사실은 선진국은 아니죠. 중진국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높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거보다 떨어졌습니다. 그럼 나머지 이 6개 선진국을 볼 때 여기서 GDP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데가 놀랍게도 미국이에요. 제일 큰 나라가 지금 다른 조그만 나라들보다 GDP 성장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. 그 이유는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빅테크 위주의 이 AI 혁명 같은 것들이 주로 미국에서 촉발되고 발전하면서 이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을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, 솔직히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강달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렇게 되면서 GDP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좋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가장 국제적인 기축통화 국가이면서 GDP 성장률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미국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, 사실 솔직히. 그 패턴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정부가 셧다운 돼 가지고 3 분기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그 올해 예를 들어서 2 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이 무려 미국이 무려 0.9% 분기별 상승을 했고요. 이게 중국이 1% 니까 중국같이 중진국만큼 이 미국이 성장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4월 지금 한국 경제 성장 좀 안 좋다고 느끼십니다만 이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선방하고 있습니다. 0.7이고 프랑스 0.3%,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2023년부터 분기별로 마이너스인 적이 있고 약간 플러스적인데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영국이 0.3, 일본이 0.5예요, 사실.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낫다.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훨씬 높다는 거는 이게 5천만 인구하고 3억짜리 인구를 봤을 때 여기가 더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, 사실. 올해 2분기 성장만 보더라도. 그리고 작년에 뭐 분기별 성장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성장 기록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. 따라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효과고, 그러면 이런 미국 정도 국가에서 이렇게 GDP가 높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달러를
사서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다른 뭐 두 번째라는 건, 두 번째 팩트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도 트럼프하고 이제 협약하면서 3,500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일본이 5,500불 하기로 했고요. 유럽이 6천억 하기로 했고, 스위스가 2천억 하기로 했고, 대만도 대략 2천억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. 그럼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가 시간이야 좀 길겠지만은 시간을 두고 미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앞으로도 이게 강달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,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. 디지털 자산.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패깅이 되어 있습니다. 제 말씀 뭐냐면은, 뭐 제가 김경민이라는 사람이 뭐 US 김경민 갑자기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.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채권을 사서 이 채권하고 채권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게 패깅을 시켜요.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이걸 사는 거죠.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왜 자꾸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냐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가서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아무리 환율이 1,470원이어도 달러를 판다고 할 때, 은행에 판다고 할 때는 1,440원에 팔 수가 있는 거고요. 보낸다고 할 때는 1,490원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. 즉 중간에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.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이거는 뭐 확정된 미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다양한 팩트들이 강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명할 수가 있어요.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, 그럼 한국이 그렇게 무능하고 약한 나라냐?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의견은 좀 갈리는데, 제가 좀 요새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 두 분 있는데, 한 분이 이제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같은 분 의견, 전 굉장히 소장학자고 뛰어난 학자로 보고 그분 의견을 좀 많이 참조를 하는데, 우석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요동칠지 모르지만은 우선 1,470원대 이거 아무래도 뉴 노멀로 봐야 될 것 같고, 여기서 잘 방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김명실 IB 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분 의견은 보다 더 이 업계에 있으니까 한 1,500억 정도를 뚫었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시는데,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1,400억 후반대에서 만약에 환율이 곡착화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는 수출 기업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. 작년보다 환율이 약해졌기 때문에. 다만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걸로 국내 투자를 안 한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즉 리스크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쟁여놓는 부분들. 근데 그때는 이제 국가가 이제 시그널을 잘 줘야겠죠.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. 그러면 이제 결국 국내 경제로 이렇게 자금이 환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거기가 약간 좀 끊겼다는 거. 그럼 그 수출업자의 부분이고, 그럼 수입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, 우리가 그건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고요. 그럼 결국은 이 환율이 한 1,400억 후반대에서 고착화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수입 물가 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서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놀라워요. 사실은 2.4, 2.7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금융당국에서 잘 조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만은,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왔다는 게 지금 굉장히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,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,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일방향이 아니고 긍정과 부정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.